네, 이번 유형은 등비 수열의 일반항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등차 수열을 배웠고요. 이제 뭘 배울 거냐면 등비 수열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유형이 되는데요. 이제 등비 수열은 건 뭐냐면 등차 수열에서는 일정한 간격만큼 떨어진 양이 같을 때 우리가 그것이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다면 이번에 일정한 수만큼 곱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열이 있겠죠. 예를 들어 1, 그리고 2, 4, 8, 16 또는 뭐 3, 9, 27, 81, 243 이런 수열 또는 뭐 이런 걸 가볼까요? 여기가 뭐 1024? 아니요. 여기가 512 그다음에 256 128 64 32 이런 식으로 이런 수열들 즉 얼마씩 곱해져요? 2씩 곱해지고요 2씩 곱해지죠 2씩 곱해져요 30 곱해져요 30 곱해집니다 그리고요 밑에 수열은 2분의 1씩 곱해지죠 2분의 1씩 이런 식으로 일정한 만큼 곱해져서 다음번째 수열이 되는 그런 수열을 우리가 일명 등비수열이라고 그러고요. 이때 그 일정하게 곱해지는 양을 우리가 공비라고 부른다.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의 목적은 이것의 n번장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n번장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이제 첫 번째야, 얘가 두 번째야, 얘가 세 번째야, 얘가 네 번째야, 다섯 번장으로서 우리는 n번장을 구할 건데요. 그때 이렇게 일정하게 곱해지는 양을 우리가 R이라고 할 겁니다. R. 그러면 두 번장은 뭐가 될까요? A1 곱하기 R이 되겠네요. 세 번장은 A1 곱하기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A1 곱하기 R의 세제곱, A1 곱하기 R의 네제곱이 됨으로써 다섯 번째 항의 A1의 R의 네제곱, 네 번째 항의 A1의 R의 세제곱이면 n번째 항은 A1 R의 n-1승이 되겠다. 그래서 얘가 일반항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일반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찬가지 등비 수열에 대한 성질 하나만 더 배우면은 일반항 말고요. 마찬가지 등차 수열에서 이랬는데 등비 수열이 지금 봤을 때 얘가 이제 등비 수열인데 얘를 만약에 두 칸씩 떨어진 수열도 봅시다. 그랬더니 이번에 얼마씩 곱해져요? 4씩 곱해지네요. 즉 공비가 원래가 2였다면 얘가 4가 되는 즉 공비가 2배가 되는 수열이 되겠다. 여전히 등비 수열이구나. 하나만 더 써서 여기다 32를 쓰면은 이번에는 세 칸 간격으로 떨어져 볼까요? 세 칸 간격으로 요렇게 그리고 요것도 세 칸인 거니까 하나를 더 써서 64 그래서 세 칸 간격으로 한번 떨어져 가보면 마찬가지 이제는 얼마씩 곱해지는 거예요? 8씩 곱해지는 등비 수열이다. 즉 어떤 수열이 등비 수열이라고 하냐면 그것을 두 칸씩 혹은 세 칸씩 떨어진 수열줄도 우리는 여전히 등비 수열이 된다라는 사실을 같이 기억을 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공비만 생각해 보면 원래 공비가 R이라고 한다면 두 칸씩 떨어지면 공비는 R제곱이 되는 거고 세 칸씩 떨어진다면 그에 해당하는 공비는 R 세제곱이 되겠다. 이 정도만 좀 알고 있다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일반항이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한번 예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14년 6월 학평 B형 22번이 되겠네요. 자, 첫째 항이고요. 등비 수열 An에 대하여 A3가 8일 때 A 다섯 번째 항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직접 공비를 구해서 세 번째 항이 8이니까 세 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제곱이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8이니까 R제곱은 4가 되니까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다섯 번째 항은 2 곱하기 공비의 4승이 되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든 마이너스 2를 집어넣든 32가 되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등비 수열을 조금 더 잘 이해했다면 첫째 항이 지금 얼마라고요? 2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항 나왔고 다섯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가 등비수열이면 결국 얘가 두 칸 간격이죠? 그럼 두 칸 간격도 이 공비를 그대로 따라갈 거니까 여기서 40 곱해졌으니까 4를 곱하면 되니까 32가 되겠다. 훨씬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비수열을 조금 더 잘 이해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구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등비수열을 직접 이해를 해서 구해주면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게 이런 거예요. 등비수열 나오면 그냥 일반항만 공식을 외워서 그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서 계속 구하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이런 등비수열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이해를 하면서 풀어주면은 훨씬 더 이제 다양한 또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잘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등비수열 너무 일반항만 외우지 말고 이러한 성질들도 좀 같이 알아두면 다른 문제들도 잘 풀 수가 있을 겁니다.